자, 계속 갈까요? 이제 우리 무형자산의 삼각과 관련된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유형자산처럼 여러분들 삼각방 되게 많고 이러진 않으니까요. 예,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채점해 보니까 그 감가상각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당황하신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형자산은 삼각이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감가상각하려면 여러분들 뭐 필요했었죠? 그렇죠. 취득 원가부터 정했고요. 그 다음은요. 잔존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해 주시면요. 감가 대상 금액이다라고 좀 이야기했었죠. 음. 그리고 정액법이라면요. 그렇죠. 내용연수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연수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무형자산은요, 감가상각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상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감가상각은 영어로 우리가 depreciation이다라고 좀 얘기하고요. 이 무형자산은 상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amortization이다라고 좀 얘기합니다. 진짜 없어진다는 겁니다. 상각이라는 얘기는 정말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형자산은요. 정말 기간이 경과된다고 그 자산이 직접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기다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했고요. 우리 무형자산은요. 그냥 직접 상각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용연수 볼게요. 자,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만 상각하게 되어 있고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다라고 하는 건 기간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한을 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감가상각이라는 내용이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자산이 우리 기업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뭐예요? 매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은요. 우리 기업의 어떤 효익을 하고 매칭시키기가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교수님 골프장 이용을 많이 하면 그만큼 접대를 잘해서 영업활동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감가상각할 때는 내용연수가 유한해야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연수학교법도 할 수 있고 이중체감법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후에 유한한 내용연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선 달라요. 측정이 아니고요. 추정입니다. 여러분들 왜요? 애초에 측정하지 못했으니까 사후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연수를 유한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 그 시점부터 상각을 개시하게 됩니다. 자, 내용서 관련해가지고요. 이 무형자산이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아니면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할 때는요. 자, 뭘 초과할 수 없다고요? 그 권리 기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게 뭐 10년짜리인데요. 우리 기업이요. 사업을 5년밖에 영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굳이 10년의 기간을 두고 상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권리가 중요한 원가 없이 한정된 기간 동안에요.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 기간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포함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뭐 갱신 권한이 없으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그런 거였죠? 여러분들 뭐 예전에 우리 영화 중에 뭐 스파이더맨에 대한 그 권한이 뭐 소니한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벤져스에서 스파이더맨을 볼 수 없었죠. 근데 뭐 했던 거예요? 그 권리를 잠깐 마블이 갖고 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갱신될 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블은요? 또 이제 스파이더맨 출연시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블에서 보시면 스파이더맨 3명이 모이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불가능했던 건데 이 권리를 살짝 빌려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이 상각 대상금액,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해준 상각 대상 금액을요,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맞아요. 무슨 방법이든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용 연수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정액법도 가능하고요, 정률법도 가능하고요, 이중체감법도 가능하고 연수학계법도 가능하겠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시면 되는데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잔존가치는 무조건 무형자산은 0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잔존가치는 그냥 없는 걸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뭐 무조건 내 걸 사겠다. 뭐 내 친구가 있는데 야, 나 네 거 무형자산 너무 좋아 보여. 내가 무조건 살게.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친구가 뭐 10,000원에 사겠다라고 하면 잔존가치 그냥 10,000원 남겨놓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무형자산과 관련된 잔존가치는 그냥 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부터 한다고요? 그렇죠. 무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한 번 실수한 것 같네요. 감가상각 아니에요. 상각입니다, 여러분들.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개발비와 관련해서요, 발생 연도부터 상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뭘 개발하는 거예요? 어떤 기술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개발비는요, 마치 그 건설 중인 자산처럼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비,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해놓고 뭐 할 수 있대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상각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정액법을 사용해서 상각해 줍니다. 여러분들 감가상각 아니에요. 제가 위에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상각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무형자산의 상각과 같은 이런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에는요, 재고자산 등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요, 어떤 특정한 제품에 투입되고 있는 거라면 그 자산의 원가로 집어넣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 대변의 뭐 그 자산 이렇게 얘기했고, 그 감가상각비를 뭐 제가 개발비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앞에 여러분들 여기 분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끊어놨잖아요. 이렇게 끊어놓은 거. 자, 이런 게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얘기했던 요 5번째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상각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변에요,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자, 대변에는요, 맞아요, 여러분들. 상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자산 직접적으로 없애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개발비다라고 하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대변에는요, 그 자산인 개발비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형자산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 회계연도 말에요, 한 번씩 검토합니다. 뭐를요? 잔존가치는 맞는 건가? 상각기간은 적절한 건가? 상각 방법도 적절한 것인가? 라고 한 번씩은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요, 요 잔존가치나 상각기간, 상각 방법을 변경하면요, 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전진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형자산도 우리 감가상각비 관련된 거 뭔가 내용이 바뀌었을 때요. 그냥 지금 시점부터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전진법이에요. 지금부터 잘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무형자산도 마찬가지로 전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요.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을 때는요. 손상, 차손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용연수가 여러분들 유한한 것만 우리가 한정적인 것들만 삼각했었고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요. 삼각하지 않고요. 매년 자산의 가치가 손상되었는지 검사해서요. 손상차손 인식 여부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회계기간마다가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게 맞는지 일단 검토하고요. 1차적으로 아직도 내용연수가 비한정이야? 알 수 없나? 좋아. 알 수 없다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혹시 자산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았나 싶어서 손상차손을 검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요. 이 자산은 이제 더 이상 비한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라고요? 유한한 무형자산으로 변경해서요. 변경한 연도부터 상각을 게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 무형자산은요. 뭐 하면요. 내용연수가 유한한 것만 상각하다 이런 겁니다. 뭘 하고요? 잔존가치를 0으로 보고요. 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건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만 검토하라는 거예요. 손상만 검토해서 손상차손 인식하고요. 만약에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상각 개시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예제 좀 볼게요. 자, 무형자산 상각인데요. 갑회사는요, X1년 7월 1일에 을 회사로부터 특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1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갑회사는요, 중요한 원가 없이 라이선스 계약 기간을 1년 갱신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포인트 잡을게요. 첫 번째. 자, 언제 취득했고요? X1년 7월 1일에 취득했고요. 취득 원가는요, 1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 얘기는 없네요. 자,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포인트 있어요. 무슨 포인트 있습니까? 갑회사는요, 중요한 원가 없이 라이선스 기간을 1년 갱신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총 내용 연수는 몇 년으로 보실 수가 있을까요? 갱신기간 포함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총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실은요. 6년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총 내용 연수는요. 5년에다가 1년 더해서 6년을 여러분들 우리가 봐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저희 교재 이거 약간 좀 미스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회계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2000 X1년 자, 7월 1일 취득 분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라이선스 취득했습니다. 얼마요? 10만 원. 그 대변에 현금 10만 원. 자, 이제 2000 X1년 12월 31일 자, 이 라이선스와 관련된 상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취득 원가는 1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 없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뭘로 한다고요? 정액법으로 하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정액법으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누기 6 해주시면 되겠네요. 10만원 나누기 6 하시니까요. 어이구, 숫자가 좀 더럽게 나오죠? 자, 반올림해서 한 요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답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 취득한 게 언제예요? 7월 1일이니까 월화를 생각해야 되죠. 6개월치니까요. 뭐 8,334원 정도 할까요? 차변에 무형자산 삼각비 8,334 대변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고요. 예, 그 자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연수는 6년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중요한 원가 없이 라이센스 계약 기간을 1년 갱신할 수 있다면 요 갱신 기간을 포함해서 내용 연수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눠주는 게 맞아요. 6으로 나눠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또 상각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갑회사는요,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X1년도에 10만원, X2년도에 30만원을 각각 지출했고요. 모두 유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식요건 충족했으니까 얘는 연구 단계예요? 개발 단계예요? 그렇죠. 개발 단계죠. 그래서 분기 한번 끊어볼게요. 자, 2000 X1년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할게요. 자, 얼마 지출했어요? 10만원 지출했습니다. 개발비. 현금 10만원.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2000X 2년도에도 개발비 지출했습니다. 얼마요? 30만원. 자, 그리고요. X2년 7월 1일 날 개발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언제부터 요 신기술 사용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요 신기술 사용 개시 기간이요. 그렇죠. 2000X2년 7월 1일부터 사용했으니까 이때 기준으로 이제 상각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요거 하시면서요. X2년 10월 1일에 신기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특허권 취득했고요. 이 특허권은 2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신기술과 별도로 인식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별도로 인식할까요? 2000X2년 10월 1일에 특허권 취득했습니다. 얼마요? 2만원. 자, 그리고요. 갑회사는요. 개발비의 내용 연수는 10년. 그리고 특허권의 법적 권리 기간은 5년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000X2년 12월 31일. 자, 삼각해 볼게요. 자, 개발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개발비는요. 10만원, 30만원, 취득원가 40만원이고요. 내용연수 10년이니까 매년 상각 얼마씩? 4만원씩 상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7월 1일부터 사용했으니까요. 6개월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2만원만 하시게 되겠네요. 그래서 옆에 쓸게요. 자, 개발비 상각합니다. 얼마요? 2만원. 자, 엔드. 자, 특허권은요? 자, 법적 기간 5년이니까요. 자, 매년 얼마씩 생각하는 걸까요? 2만원 나누기 5 하시니까요. 4만원이죠? 자, 근데요. 언제부터 사용 시작하셨어요? 10월 1일부터 했으니까 3개월분 되시겠죠? 그럼 12분의 3 이렇게 되시겠네요. 계산기 눌러보시니까요. 1,000원이겠네요. 그러면 특허권. 그래서 총 얼마 생각하라고요? 2만 1,000원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형 자산 상각비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네. 자, 무형자산도요. 유형자산처럼
재평가 모형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자, 재평가 모형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맞습니다.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유형 자산의 회계 처리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자, 만약에 원가 모형 선택하시면 정리 좀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원가 모형 선택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취득하시고요.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감가 상각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혹시나 있다면 뭐 손상의 징후가 있으면 손상 검토하시는 거고요. 자, 재평가 모형은요. 취득하시고 감가상각하시고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올라가면 재평가 잉여금이다 라고 하는 자본, 떨어지면 손실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던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해서요, 만약에 원가 모형이라면 그냥 상각만 하시는 거고요. 단 상각은 언제 상각해요? 내용연수가 유한한 것만요. 자, 근데 만약에 재평가 모형 하시면요, 자, 취득해서요, 상각하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뭐 재평가 잉여금이다 라고 하는 자본, 떨어지면 손실로 회계 처리하는데, 조금 특이한 건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즉 뭔가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 윈도우 11 쓰고 있나요? 만약에 뭐 윈도우 98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수요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윈도우 98만 들어본 적도 없죠. 여러분들 뭐 98년도에 안 태어났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운영체제를요, 지금도 형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같은 무형자산이라도 활성시장이 없다면 우리가 재평가 모형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내세요. 자, 유형자산의 제거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유형자산 제거할 때 우리가 뭐 했어요? 감가상각과 처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했죠? 무형자산도 제거되는 과정은 같습니다. 자, 무형자산은요, 언제요? 처분하는 때와 혹은 사용이나 처분 후부터 미래 경제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한 처분 손익은요,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얼마에 팔고요, 얼마 남았냐 이거예요. 요 차이인데 뭘로 인식한다고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서요,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처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까지요? 처분 시점까지의 상각비를 우선적으로 인식한 후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각 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가 뭐 하신다고요? 일단 처분이 발생할 때까지 무형자산 상각비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처분하시면서 뭐 인식한다고요? 처분 손익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어렵게 나오겠지만 여기 지금 차변에 있는 현금이 매각가액이고요, 대변에 있는 무형자산이 장부가액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5번 가지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각 회사는요, 2000X년 1월 1일 소프트웨어를 10만 원인데요. 자, 취득원가 10만 원이고, 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하다가요, X2년 7월 1일에 현금 5만 5천 원 수취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전체 분계 다 해볼게요. 전체 분계 다 해보겠습니다. 자, 2000X년 1월 1일 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형자산 취득할게요. 소프트웨어. 현금 10만 원이시고요. 자, 2000X년
12월 31일. 자, 이제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정액법을 생각하고요. 5년 동안 하니까 매년 얼마씩? 2만 원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무형자산 삼각비 2만 원. 자, 대변에는요, 직접 삼각하니까 소프트웨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처분했습니다. 언제요? 2000X년 7월 1일에 처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처분할 때 뭐부터 한다고요? 그렇죠. 처분 시점까지의 삼각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7월 1일이니까요. 6개월치 일단 삼각할게요. 무현유산 삼각비 얼마입니까? 10,000원. 소프트웨어 10,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소프트웨어 장부 금액은요. 북밸류라고 얘기하거든요. 장부 금액은요. 자, 10만 원에서 출발했고요. 자, 2만 원 삼각, 10,000원 삼각 됐으니까요. 지금 남은 금액은 얼마 될까요? 그렇죠. 7만 원 되겠네요. 얘도 얼마에 처분한대요? 5만 5천 원에 처분하니까요. 손실 나겠네요. 자, 그럼 분기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일단 소프트웨어. 자, 장부에서 제거됩니다. 자, 그 처분 대가는요. 현금 55,000원입니다. 얼마 차이 나세요? 15,000원만큼 손실 나시죠? 뭐 하신 거예요? 무형 자산 처분 손실 되시겠죠. 무형 자산 처분 손실. 글씨 좀 안 보이시나요? 자, 무형 자산 처분 손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부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빌드업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 있는 강의를 안 보시면 뒤에 있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시험이어서 이번 주에도 수업을 꽉 채워서 하면 너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 무형자산까지만 좀 이야기하고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자, 저희 8회차 퀴즈는요,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요, 삼각하지 않고 이것만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검토해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하고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재미있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